이번에는 기본 타입 입출력 보조 스트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인풋 스트림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인데요. 기본 타입인 불리언, 차, 숏, 인트 롱, 플롯 더블, 그리고 UTF-8 문자열을 입출력할 때 이들 두 보조 스트림을 사용하게 되면은 매우 쉽게 이들 기본 타입과 UTF-8 문자열을 입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바로 사용할 경우에는 기본 타입의 값을 출력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은 바이트 또는 바이트 배열로 만들어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 기본 타입을 바이트 또는 바이트 배열로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인풋 스트림에 데이터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보조 스트림을 연결을 하면 데이터 인풋 스트림은 인풋 스트림을 통해서 들어오는 기본 타입의 값을 매우 쉽게 프로그램에서 얻을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반대로 아웃풋 스트림에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보조 스트림을 달아주면 프로그램이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을 통해서 기본 타입의 값을 매우 쉽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보조 스트림을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에 연결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 인풋 스트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객체를 만드는데요. 매개 값으로 데이터 인풋 스트림은 바이트 기반 입력 스트림을 제공을 하고요.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은 바이트 기반 출력 스트림을 제공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들 스트림에 연결된 보조 스트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변수에 대입을 한 후에 이 변수를 가지고 프로그램에서 기본 타입의 값을 입력을 받거나 또는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는 데이터 인풋 스트림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보여줍니다. 데이터 인풋 스트림은 리드로 시작하는 메소드가 많이 있죠.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은 라이트로 시작하는 메소드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인풋 스트림부터 보면 리드라고 하는 접두사 다음에 기본 타입에 해당되는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메소드가 어떤 기본 타입을 읽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리드 불리언 같은 경우에는 불리언 값을 읽는 메소드고요. 리드 더블은 더블 값을 읽는 메소드예요. 리드 인트는 인트 값을 읽는 메소드고요. 리드 UTF는 UTF-8 문자를 읽는 메소드입니다. 이들 메소드는 해당 기본 타입을 리턴을 합니다.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을 보게 되면 write 불리언 메소드는 매개 값으로 준 불리언 값을 출력을 하고요. write 더블은 매개 값으로 준 더블 값을 출력을 합니다. write int는 매개 값으로 준 int 값을 출력을 합니다. write UTF는 매개 값으로 준 문자열을 UTF-8 문자셋으로 인코딩해서 출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을 통해서 출력한 내용을 데이터 인풋 스트림으로 읽어드립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읽거나 또는 출력하는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데이터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출력한 순서와 읽어드리는 순서는 동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리언을 출력하고 더블을 출력하고 인트를 출력을 했다면 읽을 때는 불리언, 더블, 인트로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고요. 이 부분이 데이터 인풋 스트림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데이터 인풋 스트림, 이 부분이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보낼 때 write 불리언 메소드로 보냈어요. 그 다음에 보낼 때 write 더블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보낼 때
write int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인풋 스트림에서 읽어드릴 때는 당연히 이거부터 읽어야죠. 그래서 먼저 read byte로 바이트를 읽고, 그 다음에 read double로 double을 읽고, 그 다음에 read int로 int 값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write boolean에서 보냈는데 이쪽에서 받을 때 write double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boolean은 1바이트고 double은 8바이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낸 순서대로 읽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섹션 02에 이그잼 04 패키지에 있는 데이터 인풋 아웃풋 스트림 이그잼플인데요. 메인 메소드를 보겠습니다. 파일 아웃풋 스트림 변수를 선언하고 여기에 파일 아웃풋 스트림 객체를 생성해서 대입을 했어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은 primitive.db라는 파일에 출력한 내용을 저장을 할 겁니다. 자,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 보조 스트림으로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을 연결을 했습니다. 생성자 매개값으로 FOS를 제공을 했죠. 그리고 리턴하는 이 객체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변수로 받았습니다. 이 변수를 가지고 먼저 write UTF를 해서 문자열을 UTF 파일로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write double 해서 더블 값을 출력을 하고 write int 해서 int 값을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번 이와 같이 write UTF, write double, write int를 이용해서 값을 출력을 했습니다. 출력한 후에는 항상 플러시를 호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더 이상 입출력 스트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클로즈를 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dos.close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OS 클로즈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이유는 보조 스트림을 클로즈 하게 되면 연결되어 있는 스트림도 자동적으로 클로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가 이 파일에 저장이 됐을 겁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파일 인풋 스트림 변수를 선언하고 여기에 파일 인풋 스트림 객체를 대입을 했어요. 파일 인풋 스트림은 primitive.db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프로그램에게 제공을 해줄 겁니다. 파일 인풋 스트림은 primitive.db에서 데이터를 읽는 바이트 기반 스트림이죠. 자, 이 스트림에 보조 스트림으로 데이터 인풋 스트림을 연결을 했습니다. 생성자 매개값으로 파일 인풋 스트림을 제공을 했죠. 그리고 이 객체를 데이터 인풋 스트림 변수에 대입을 했습니다. 포문에서 2번 반복을 하는데요. i는 0부터 i는 2 미만까지 반복을 하니까 2번 반복하는 거죠. 반복할 때마다 데이터 인풋 스트림에서 read UTF, read double, read int를 했어요. 읽는 순서가 UTF double int인 이유는 우리가 이 파일에 저장을 할 때 UTF double int로 이 순서대로 출력해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읽을 때도 이 순서대로 읽어줘야 합니다. read UTF 하게 되면은 얘를 읽을 거고, read double 하게 되면은 얘를 읽겠죠. 그리고 read int 하게 되면은 얘를 읽을 겁니다. 그리고 한번 반복을 하고 그 다음 읽을 때는 read UTF는 이 문자열을 읽고, read double은 이 실수를 읽고, read int는 이 정수를 읽을 겁니다. 그리고 읽은 이 데이터를 이와 같이 콘솔에 출력을 합니다. 자, 2번 반복하고 난 이후에 데이터 인풋 스트림을 클로즈를 해줍니다. 여기에서도 FIS 클로즈는 필요가 없고 보조 스트림만 닫아주면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보조 스트림을 닫게 되면 연결된 스트림도 자동적으로 클로즈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2개가 출력이 되는데 이 출력은 바로 이 코드에 의해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가 여기에 저장이 되고 여기에서 다시 읽어서 출력을 하는 거니까
이 파일에 데이터가 잘 저장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잘 읽었다는 이야기죠. 이번에는 프린트 보조 스트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린트 스트림과 프린트 라이터인데요. 프린트와 유사하게 출력하는 프린트 ln 메소드를 가진 보조 스트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system.out.println을 써서 콘솔에 출력을 했었는데요. 바로 system.out 객체가 프린트 스트림 타입의 객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system.out.println을 사용해 왔던 거예요. 프린트 스트림은 바이트 기반 출력 스트림과 연결되고, 프린트 라이트는 문자 기반 출력 스트림과 연결이 됩니다. 프린트와 프린트 ln의 차이점은, 프린트 ln은 출력 문자 끝에 계행 문자를 추가를 하여 줄바꿈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ln은 라인의 약어죠. 그래서 출력을 하고 끝에 /n을 추가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책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이들 보조 스트림은 printf라는 메소드도 가지고 있어요. printf, 이 f는 포맷의 약자인데요. 이 형식에 맞추어서 데이터를 출력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책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출력할 때 아웃풋 스트림 또는 라이트를 사용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출력을 하고 계행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하고 줄바꿈 일어나고 다시 출력하고 줄바꿈 일어나고, 이렇게 데이터를 출력하고 싶다면 이들 스트림에 프린트 스트림 또는 프린트 라이트를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들 보조 스트림이 제공하는 프린트 ln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프린트 ln은 매개 값으로 주어진 데이터를 출력을 하고 계행 처리를 하는데, 매개 값으로 올 수 있는 값은 기본 타입뿐만 아니라 문자열도 올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 스트림은 바이트 기반 출력 스트림이기 때문에 연결할 스트림으로 바이트 기반 출력 스트림을 제공을 해야 되고요. 프린트 라이트는 문자 기반 출력 스트림이기 때문에 연결 스트림으로 문자 기반 출력 스트림이 와야 됩니다. 이 표는 프린트 보조 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인데요. 프린트 스트림, 프린트 라이터 둘 다 똑같이 이들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린트로 되어 있는 메소드와 프린트 ln으로 되어 있는 메소드가 있죠. 차이점은 프린트 메소드는 계행 처리를 하지 않고요. 프린트 ln 메소드는 계행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섹션 02의 exam 05 패키지에 있는 프린트 스트림 example인데요. 메인 메소드에서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여기에 파일 아웃풋 스트림 객체를 생성해서 대입을 했습니다. 파일 아웃풋 스트림은 프린트 스트림 txt 파일에 출력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바이트 기반 스트림이에요. 여기에 프린트 스트림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값으로 FOS를 제공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얻은 프린트 스트림 객체를 가지고 문자열을 출력을 하는데, 프린트 ln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 이 문자열을 출력하고 나서 끝에 계행 문자가 포함이 되고요. 프린트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 문자열만 출력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하고 나서, 다시 말해서 이 파일에 저장을 하고 나서 플러시하고 클로즈를 했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출력되지 않지만 탐색기로 C 템프 폴더를 보게 되면 프린트 스트림 txt 파일이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텍스트 에디터로 열어보면 이와 같이 내용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프린트 보조 스트림은 프린트 ln으로 출력을 했기 때문에 프린트 보조 스트림을 저장하고 나서 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를 출력을 하는데, 마치는
요까지만 출력이 되고 개행하지 않습니다. LN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프린트가 출력하는 것처럼 문자열이 프린트 LN으로 출력이 되었는데, 그러면 프린트가 출력하는 것처럼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LN으로 출력했기 때문에 개행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LN으로 데이터를 출력합니다를 출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를 출력합니다를 저장하고 개행이 된 거예요. 이와 같이 문자를 출력할 때 개행 처리를 해서 출력하고 싶다면 프린트 스트림 또는 프린트 라이트 보조 스트림을 다는 게 매우 편리합니다. 이번에는 객체 입출력 보조 스트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과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인데요. 이들 보조 스트림은 메모리에 생성된 객체를 파일 또는 네트워크로 출력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객체를 입출력하려고 그러면 객체 직렬화와 역직렬화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객체 직렬화는 객체를 바이트 배열화 시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역직렬화는 바이트 배열을 가지고 다시 객체로 복원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은 출력 스트림이기 때문에 메모리의 객체를 바이트 배열로 직렬화해서 출력을 하고요.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은 입력 스트림이기 때문에 바이트 배열을 읽고 다시 객체로 복원하는 역직렬화를 수행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객체를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을 통해서 직렬화해서 아웃풋 스트림으로 바이트를 출력을 시킵니다. 이렇게 출력된 바이트를 다시 인풋 스트림에서 읽어서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이 역직렬화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에서 객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과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은 인풋 스트림에 연결해서 사용을 해야 하고,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은 아웃풋 스트림과 연결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둘 다 바이트 기반 스트림이기 때문에 연결되는 스트림은 바이트 기반 스트림이어야 돼요.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을 생성을 할 때는 연결할 바이트 기반 입력 스트림을 매개값으로 줘야 되고요.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을 생성할 때는 연결할 바이트 기반 출력 스트림을 매개값으로 줘야 합니다.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의 라이트 오브젝트는 메모리상의 객체를 바이트 배열로 직렬화하여 바이트를 출력 스트림으로 내보냅니다. 코드상으로는 라이트 오브젝트를 호출할 때 매개값으로 객체를 주면 내부적으로 바이트 배열화해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의 리드 오브젝트는 바이트를 읽고 역직렬화하여 객체로 다시 복원을 합니다. 그리고 복원된 객체를 리턴을 하는데, 코드를 보게 되면은 리드 오브젝트를 호출하고 나서 리턴되는 값이 오브젝트 타입이기 때문에 원래 객체 타입으로 타입 변환해서 객체 타입 변수에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를 가지고 객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바의 모든 객체를 라이트 오브젝트 메소드를 통해서 직렬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객체가 java.io 패키지에 있는 시리얼라이저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만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렬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선언한 클래스도 객체를 생성해서 라이트 오브젝트로 출력을 하고 싶다면 시리얼라이저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 되는데요. 시리얼라이저블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소드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이와 같이 클래스를 선언할 때 implement serialize만 해주면 됩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섹션 02의 exam 06 패키지에는 오브젝트 스트림 example 클래스와 보드 클래스가 있습니다. 보드 클래스는 implement serializable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렬화해서 파일에 저장하거나 또는 네트워크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드 클래스에는 이와 같이 5개의 필드가 선언되어져 있고요. 생성자에는 외부로부터 받은 정보를 필드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etter와 setter가
선언되어져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트림 example은 바로 이 보드 객체를 리스트에 담아서 파일에 출력을 하고 다시 파일로부터 바이트를 읽어서 리스트를 복원하는 예제입니다. 메인 메소드를 보게 되면 write list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 write list 메소드는 보드 객체를 리스트 컬렉션에 담아서 board.db 파일에 저장하는 코드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리스트에는 보드 객체만 저장을 할 수 있도록 꺽쇠 안에 보드라는 타입이 지정이 됐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리스트 컬렉션은 array 리스트죠. 이 리스트에 add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3개의 보드 객체를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게시물 번호, 제목, 내용, 글쓴이, 그리고 게시물을 쓴 날짜가 매개값으로 제공되고 보드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리스트에 추가를 하고 있죠.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생성을 해서 board.db에 출력되는 내용을 저장하도록 하고 있고요. 객체를 이 파일에 출력을 하기 위해서 보조 스트림인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을 연결을 할 건데요. 생성자 매개값으로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에 write 오브젝트를 호출을 할 때 이 리스트를 제공을 하면 이 리스트 전체가 바이트 배열로 직렬화가 되어서 이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write를 호출하고 나서는 항상 플러시를 호출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클로즈해서 출력 스트림을 닫아줍니다. 다시 메인 메소드로 돌아가서 write 리스트로 리스트를 파일에 저장한 다음에 read 리스트를 호출을 해서 다시 이 파일로부터 바이트 배열을 읽어서 리스트를 복원한 다음에 리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ad 리스트 메소드를 볼까요? read 리스트 메소드는 리스트 컬렉션을 리턴을 하고 있죠. 그래서 리스트 컬렉션 안에는 보드 객체가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파일 인풋 스트림을 생성을 해서 보드 DB에 있는 바이트를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이라는 보조 스트림을 연결을 했는데 FIS를 생성자 매개값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에 read 오브젝트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이 파일에서 바이트를 읽고 읽은 바이트를 가지고 역직렬화해서 객체로 복원합니다. read 오브젝트는 오브젝트를 리턴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복원할 객체 타입인 리스트 타입으로 이렇게 강제 타입 변환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리스트 객체를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read 리스트가 리턴한 리스트 객체를 이렇게 받고 나서 이 리스트 안에 저장된 보드 객체를 하나씩 얻어서 그 안의 정보를 출력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포문을 사용을 했습니다. 심플 데이터 포맷은 게시물을 쓴 날짜를 이와 같은 형태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 생성을 했습니다. 포문은 이 리스트 안에 저장된 보드 객체 수만큼 반복을 할 건데요. 한번 반복할 때마다 콘솔에 출력을 하는데 게시물 번호, 게시물 제목, 게시물 내용, 게시물 작성자, 그리고 심플 데이터 포맷의 형식에 맞게끔 게시물의 선 날짜를 출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와 같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write 리스트에 의해서 이 파일에 리스트 객체가 직렬화해서 성공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read 리스트에서 이 파일의 내용을 읽고 다시 리스트로 복원한 다음에 출력을 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객체가 저장이 되고 읽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로 끝내는 핵심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보조 스트림, 다른 스트림과 연결되어 여러 편리한 기능을 제공해주는 스트림을 말하는데요. 자체적으로는 입출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입출력 소스와 바로 연결되는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리더, 라이트 등에 연결해서 입출력을 수행합니다. 주로 문자 변환, 입출력 성능 향상, 기본 타입 입출력 등의 기능을 사용할 때 바로 보조 스트림을 연결해서 이용을 합니다. 문자 변환 보조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소스 스트림이 바이트 기반 스트림이면서 입출력 데이터가 문자일 경우에
리드와 라이트로 변환해서 사용하면 프로그램이 편리하게 문자를 출력하고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아웃풋 스트림 라이트는 라이트로 변환하는 보조 스트림이고요. 인풋 스트림 리드는 리드로 변환하는 보조 스트림이에요. 성능 향상 보조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버퍼를 추가로 제공해서 프로그램의 실행 성능을 향상시키는데요. 바이트 기반 스트림에서는 버퍼드 인풋 스트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을 쓸 수가 있고, 문자 기반 스트림에서는 버퍼드 리더, 버퍼드 라이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기본 타입 입출력 보조 스트림은 데이터 인풋 스트림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본 타입인 불리언, 차, 숏, 인트, 롱, 플롯, 더블 이 이외에 UTF-8 문자열을 입출력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행 출력을 하는 보조 스트림에는 프린트 스트림, 프린트 라이트가 있는데요. 이 두 보조 스트림은 프린트 ln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서 출력할 데이터 끝에 개행 문자를 추가해서 출력 시 콘솔이나 파일에서 줄바꿈이 일어나도록 해줍니다.